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이장춘입니다. 우리가 이번 특강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공법의 6개 법령을 좀 요약을 해서 그 전체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악한 걸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표지 지우하고 2페이지의 왼쪽에 부동산의 여기 총칙, 국토유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나와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보다시피 국토를 우리가 크게 보면은 거기 목적이 나오죠. 이 목적에 보니까 우리가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보존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건 단계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조속히 개발하거나 아니면 보호하고 육성할 때 이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해 나가는 집행하는 과정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요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권을 지정하고 수립하는 것인데 반해서 요거는 도시 안에 수립해요.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이라는 도시를 단위로 이 안에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본계획은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의 어떤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이. 기본계획이 지침이 되는데 얘는 지침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는 부합하는 거지. 그런 차이점을 지금 도표로 해서 딱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도시를 광역권을 묶어야 돼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전부나 일부가 묶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묶였는데 요때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시고 이게 도라 그러면 우리는 요 도 안에가 시와 뭐가 있다? 군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같은 도를 묶을 때는 도지사가 묶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2개 이상의 시도는 국토부 장관이 묶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건 뭐 안 적어도 돼요. 거기 밑에 써 있죠? 우리가 보니까 지정 절차에 국토부 장관하고 누가 묶는다? 도지사가 묶는다. 이 사람이 묶는 거야. 묶을 때는 이 사람들은 요 해당되는 지자체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심의 거쳐서 묶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수립권자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지사가 묶었으면 요 묶인 당사자 시장 문수가 수립을 하는 거예요. 묶는 사람과 수립하는 사람을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묶는 사람은 도지사, 수립은 시장 문수. 묶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수립은 관계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돼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차를 보니까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청회 의견 청취를 하고 공청회와 그 책에 나죠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립해서 이거 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공의 협심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특히 여기서 요 똑같은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의견 청취할 때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를 묶었으면 이 시도 밑에 시장 문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럼 시장 문수한테도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요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가 똑같은데 거기에 의견 청취에서는 똑같은 절차인데 의견 청취에서는 시장 문수한테 의견을 듣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양쪽 다 들어요. 의회는 들지만 여기는 시장 군수가 없다는 거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 단위가 묶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요건 다시니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과 누가 군수가 수립하게 돼 있죠. 그럼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니까 법적 성격은 둘 다 장점이 둘 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인한테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청 내부만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그 밑에 보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단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거는 이 도시 안에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교통 분야, 요 한 단위면 한 단위 안에 교통 분야, 복지 분야, 녹지 분야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고 요거는 가스면 가스, 수도면 수도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때 필요할 때 묶어서 거기에 그 사안만 수립하는 계획. 여기는 그 도시나 군을 단위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안을 수립하는 게 종합계획이다 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두 계획을 부합하도록 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자 할 때, 즉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립한 계획으로서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내용 교재에 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기반지역. 이 구역은요, 개도시수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요 4가지 구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한 거, 도시의 개발정비서,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공부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이반권자하고요. 결정권자를 암기하고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반권자는 기본계획은 이반권자가 이 사람만 하는데 여기는 이반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과 군수가 입안을 하는데 그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도 거기 나온 대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결정권자가 누구냐?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 외에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 써 있죠. 본인이 위반한 거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특히 시가화조정구역은 국가계획에 한했을 때 그 외에는 다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단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거는 거기 써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거는 누가 한다? 시장과 군수가 해요. 요 시장 군수가 할 때는 요 시장에는 대도시 시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도시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서열대로 쓰면요. 서열대로 쓰면 국토교통부 장관, 요게 시,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서열대로 쓰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가 포함된 시장과 뭐가 있다? 군수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장 군수만 여기에 도지사에게 절차상 승인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외에는 다 이렇게 해당되는 지자체가 하는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건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보니까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3번에 절차상 특징 및 재정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필요하면은 요 두 계획과 함께 뭐다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 발생 시기가 이것이 우리는 이 고시가 아니라 이건 지형 도면에 뭐까지요? 지형 도면의 고시가 있으면 이 고시가 있을 때 2년 이내가 아니라 바뀌었죠. 지형 도면에 고시가 있으면 고시가 있을 때 발생하게 돼 있고 얘는 타당성 검토하죠. 요것도 같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할 때 그때 10년 이내가 되도록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10년 이내가 돼서 5년마다 하고 10년 이내. 5년마다 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은 그 사업을 지정하고 나서 10년 넘지 않도록 5년마다 할 때 10년이 넘지 않도록 그거 5년마다 만약에 2년이면 5년이면 7년째 되잖아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12년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10년 이내가 되도록 하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계획은 없이 도시관리 계획만 입안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할 수 있는 입안권자에게 우리가 제한을 하는데 중요한 거 다른 거 모르고 기지 이거 외우셔야 돼. 기반시설과 뭐다? 지구단위 계획 나왔죠? 기반시설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거는 해야 된다. 요게 45일이고요. 연장이 3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입안권자는 교재 보다시피 자문을 거칠 수가 있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여기 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있는데요.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용도 지역은 크게 우리가 도관농자라 그래가지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4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또 나눠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얘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10개로서 우리가 경미고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이렇게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우리가 암기할 때 경미고를 화재로부터 보존, 보호하는 취락을 개발하자 특정하게 해서 이렇게 10가지가 돼 있죠. 용도구역은 개도시소라 외우셔야 돼. 개도시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관농자, 그 다음에 주상공록, 그 다음에 경미고를 화재로부터 보존보호하는 취락을 개발하자. 특정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개도시소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서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용도 지역끼리는 이건 중복해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중복할 수가 있어요. 얘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보통 지침으로 중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할 수 있다. 얘는 확실히 중복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중복할 수 없다는 것만 시험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뭐냐면 행위를 뭐 하려고 그래요? 제한하려고 그래요. 행위를 제한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은요. 나온 것처럼 대지면적분의 뭐라고요?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뭡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여기 책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좀 빨리 쓰겠어요. 이거를. 자, 우리가 요거는 다시 설명하면 요렇게 대지가 있을 때 그 대지에 건물이 얼마나 덮이냐는 것이 건폐율이에요. 비율이. 이거는 대지가 있을 때 요 대지의 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요 건축물의 요 바닥을 다 더한 게 뭐다? 그게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우리가 건축면적은 요거는 우리가 그거죠. 요 건축면적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 이건 대지 안에 밀도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요 건축면적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것은 건축면적은
내가 땅을 샀어. 대지 면적. 근데 그 대지 면적이 그 지역에 따라 뭐를 곱한다? 건폐율을 곱하죠. 그러니까 건폐율의 비율에 따라서 건축 면적의 크기가 달라져요. 60%면 60% 덮는 거고 50%는 50% 덮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적률은 연면적을 얘기해요. 이 연면적은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우리가 용적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600%라 그러면 요 대지의 6배 나오는 거예요. 400%라고 하면 대지의 4배. 그러니까 요 연면적을 규제하는 건 바로 용적률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건물의 뭐다? 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 지구는 행위가 뭐다?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는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전체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이 도시가 필요한 어떤 특정 목적, 실버 단지나 레크러시안 단지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도시나 군의 일부에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럽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맨 처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가서 보니까 이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목적 이게 지정이 됨으로써 거기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의 뭐다 증진, 미관의 개선, 이용 환경을 뭐다 확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거는 특히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도 임의적 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 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적 외 지역은요. 그 위에 나왔지만 계획관리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몇 프로라고요? 50% 이상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지구를 대체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만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의무적 지정에는 택지를 정비하자 몇 년에 경과되면 10년. 얼마 탔는데 택시 정비 10년 얼마 탔는데 30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30만 이상인데 우리가 시공 이렇게 녹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이건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택시를 정비하자 10년에 경과되면 얼마 탔는데 30만. 시동이 꺼져 녹지 지역에 가면 해도 그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면적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공급돼야 되고 훼손의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 면적은 원칙의 3만입니다. 3만. 거기 그런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써 있어요? 30만입니다. 30만. 다만 이제 자연번역권역가 10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 큰 거만 우리가 일단은 암기하셔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7번째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적인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공적인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공적인 절차로. 사적인 절차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개발행위라 하는 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서 끝나면 뭐다? 우리가 준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때 허가를 할 때 의견을 들어요. 누구한테? 이건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뭐를 거쳐라? 심의를 거쳐요. 왜? 이 허가권자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허가할 때 기준에 맞춰 하더라도 우리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까 보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멈춰라 그러고 뭐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절차. 공적인 절차는 국가가 도시가 만들어지는 속도에 따라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요 순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서 끝나면 뭐를 한다?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우리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요 의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일반인한테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고시를 하고요. 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건을 부처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까 뭐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어요. 요 다 뒤에 페이지 있죠? 여기서는 제한이 아니라 보호조치라 그래서 어떤 사업을 원하라는 권한을 줘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공부를 할 때는 요 틀을 딱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 책에 보니까 3페이지에 허가권자 누구냐? 허가권자 누구겠습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특시와 특도와 누구다? 시장군수되고 아주 기본이에요. 중공검사권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들어가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전체 정리가 아니라 이건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소 개체치, 토지의 분할, 물건의 뭐다? 적치,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6가지.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소 개체치,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에서 건공, 토물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뭐가 적은 겁니까? 전체가 전부 다 꼭 암기해야 되는 핵심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나온 거는 우리가 뭐다? 일단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페이지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뭐가 나온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요 사적인 절차를 할 때 우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공적인 거하고 두 개가 뭐다?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요 사적인 절차를 요구할 때 보조적으로 있는 게 바로 뭐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기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키워드가 이미 개발이 다 뭐다? 된지요. 이거는 개발이 뭐다? 될 지역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이미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이미 균형을 다 잡았는데 이 밀도량과 기반시설이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니까 밀도를 높게 국가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근데 부족한 거는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된다는 건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 빨간색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행위를 강화시킨 거고 얘는 이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설치가 얘처럼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될 거니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네가 계획을 수립해서 너는 네가 설치해라 또는 네가 확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그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설치하기가 뭐다? 곤란한 거고 얘는 설치하기가 뭐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밀도량을 강화시킨 거고 얘는 설치하거나 확보하라고 한 건데 그럼 누가 하느냐?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요 허가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하니까 안 적을게요. 요 지자체장이 기준에 해당하면 할 수 있다. 요거는 지자체장이 기준에 해당하면 해야 하는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얘는 전부 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뭐 도로율의 20%, 상하수도 2년 이내, 학교수 20% 전부 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설치가 곤란한 거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인구가 증가했어요. 개발이 얘는 밀도가 증가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밀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용적률만 시행하고 있어요. 50% 이내에서 강화를 하고 있고요. 완화가 아니라 얘는 요 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해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 이거는 다 아는 게 아니라 요거는 몰라서는 안 된다. 요거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핵심 요약이다라고 제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도시군계획 사업이 나왔어요.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공동구, 광역시설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요게 나왔죠. 여기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요거는 행정청인자도 사업을 하고 비행정청인자도 지정을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비행정청인자도 이 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1번인한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요게 14일 이상 들으면 됩니다. 여기에 요 인가에 가서 보니까 요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지정한 건 자기가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 요 준공은 요거는 우리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만 나옵니다.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점, 얘는 제한이 아니라 뭐다? 보호 조치. 여기는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틀 딱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업을 하는데 또 여기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개발행위와 매수 청구가 있어요. 근데 개발행위보다는 시험 문제는 매수 청구는 거의 빠짐없이 나오니까 여기 적어놓은 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는 요겁니다. 개발행위는 책이 여기 없지만 요건 2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안 하면 잠깐 쓰겠다는 거에서 가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뭐다 재축을 잠깐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2년이 아니라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안 하면 지목이 뭐일 때 대일 때 매수 청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6개월 이내에 답변이 오는데 그때 매수하겠다고 답변이 오면은 요거 2년 이내 매수하게 돼 있고 총 20년이 지나면 다음날 해지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얘도 안 한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여기는 3330을 할 수 있어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근색, 2종근색 공작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년이 지났을 때는 가공개, 여기는 단독 1종근색, 2종근색 공작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 까먹어도 요 6개월 이내 답변이 오고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고 총 몇 년? 20년이 되는 날이 언제 없어진다? 다음 날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아야 될 핵심, 시험에 잘 나온 핵심만 지금 적어놓은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이 법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토지거래 뭐가 나온다? 허가권자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는 맨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됩니다. 요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을 그 책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은 작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2개 이상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합니까?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5년 이내로 지정해. 이게 시험에 나오면 3년 지정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 5년 이내니까. 3년 이내는 틀리지만 3년은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유념하셔가지고 그거를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그 밑에 허가의 기준. 자, 이걸 보겠어요. 우리는 내렸었지만 옆으로 쓸게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허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불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리라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아무 말이 없으면 다음날 허가로 간주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허가나 불허가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불허가를 받은 경우는 뭐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이런 거 탁탁탁 알아둬야 돼. 큰 건 알아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옥 같은 것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그 위에 있죠? 허가 기준에 일정한 기준 면적을 뭐 할 때 초과하는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이전 또는 설정을 유상으로 계약 또는 뭐다?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요 문장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문장은 반드시 거기 적어놓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니까 공동으로 단독은 안 됩니다. 공동으로 뭐 한다? 신청해야 되고 신청을 하면은 허가가 맞으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요 허가를 받으면 토지 이용은 5년 이내로 토지 이용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허가를 위반했으면요. 선매 대상이라든가 이행강제금 100분의 얼마? 10을 부과하게 돼 있다. 요거 1개월, 여기도 1개월 해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이의 신청하게 돼 있고 요거는 매수 청구하게 돼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연락이 없으면 우리가 미처리가 되고요. 선매는 요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기 전에 선매 대상이 있는데 선매는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면 공공기관 중에 지정하면 지정받은 자는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뭐다? 완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때 이제 우리가 15일 이내 선매 조건을 제시해서 30일 이내 제시해서 선매를 시작하고 30일에서 조서를 뭐다?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틀을 딱 알면서 보면은 딱 들어가죠, 머릿속에. 요 틀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도 우리가 6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여기 프린트를 보면은 딱 크게는 2장, 작게는 뭐다? 4페이지가 있지만 요거는 꼭 암기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보니까 맨 처음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요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수용 방식과 뭐가 있다? 환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2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수용과 환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나온다고요. 이 지정권자는 누구냐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이 하게 돼 있다고 나오죠. 이것이 만약에 2개 이상의 지역이면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마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할 때 거기 안 적겠어요. 국가, 중앙정부가 협의가 천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국가, 중앙정부 협의천재 이렇게 암기하세요. 국가, 중앙정부 협의천재.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때 지정에 뭐가 있다?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서 보니까 우리가 얘는 제곱미터 이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제곱미터 이상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1만, 1만, 3만, 1만 우리가 30만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공업지역이 3만, 외지역은 30만이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광역도시, 자연녹지지역, 생산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이 지역 주상공은 우리가 여기는 이제 확실히 개발될 지역이니까 개발이 안 되는 요 지역은 잘 모르니까 여기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녹지 지역과 전체 중에 30% 이하가 포함된 뭐다? 생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위치만 된다. 그리고 이 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건 취계지역, 정확히 외우셔야 돼.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앙행정가 협의한 지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요청권자가 요청을 하는데 요청권자는 누구냐? 거기 나온 것처럼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누수 구청장이에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누수 구청장은 요렇게 시도지사한테 요런 사람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국가중앙정부 협의천재에서 여기 요청과 여기 제안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는 거예요.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요청권자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안권자가 또 제안을 해요. 이렇게 제안권자가. 요 제안권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니까 국가나
시행자가 낼 수 있는 자가 제한을 하는데 뭐를 뺀다고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하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요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 요때 비공공적인 자는 요거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개발법을 시험을 본다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나왔죠. 요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그 절차를 보니까 맨 처음에 기초조사 여기다 쓸게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지정과 고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람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의견 청취는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이라는 걸 합니다. 공람.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건 공청회라는 거 합니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의견 청취는 뭐와 뭐를 한다? 공람과 공청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공청회에 뭐만 적느냐? 공청회는 요게 100만 이상일 때만 한다 이거예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공청회를 한다. 공람은 무조건 해야 돼요. 공람 무조건 하고 100만 이상일 때만 뭐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자,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그 밑에 5번에 얘는 도시지역과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요 지정을 할 때는 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도시를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거 위치가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법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가 수립한다? 개발계획 지정권자. 그리고 요 수립할 때는 여기가 수립 시기는 지정하고자 할 때 수립합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죠. 나중에 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 보고 주상공은 기억해야 돼요. 주상공은 얼마 이하다? 30% 이하다. 그 다음에 요 지정을 할 때 여기에 환지 방식이 들어가 있으면 요 환지 방식이 들어간 지역 면적이 얼마? 3분의 2와 전체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작성합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요걸 나눠서 이제 전체가 개발계획이고 요게 나눠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고 보겠어요. 이 실시계획은 제일 중요한 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전체적인 이 개발계획에 맞아야 돼. 이 전체가 개발계획이니까 이 개발계획에 맞게 해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수용 또는 뭐가 나온다? 사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거죠. 요 수용 또는 사용인데 여기서는 암기할 때 뭐가 있냐면 수, 토, 선, 원이공이다 이렇게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암기가 중요하고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용과 뭐가 있다? 사용의 요건, 토지 상환, 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이주 대책 공급 계획에서 여기에 키워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위에 요 수용 및 사용의 요건에서는 요거는 3분의 1을 소유하고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라. 비공공적인 자는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공공기관인 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선수금은 우리가 지정권자의 승인 얻고 하는데 원하는 자한테 해주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요 원형지 공급을 줄 때는 전후도 3분의 1 이내로 줘라. 이주대책은 수용된 자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수용됨으로 상실하게 되는 자한테 하게 돼 있다. 공급계획은 이거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제출만 하면 된다 해서 여기에 요 키워드는 반드시 여기 지금 적인 거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환지가 나와서 환지는 우리가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을 해요. 근데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환지 예정지가 필요하면 장기적인 사업일 때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어떻게 하냐? 환지 계획은 우리가 환지 계획은 이거 늘려주는 게 증환지가 있고 뭐가 있다? 감환지.
그 다음에 부지정이 있어요. 부지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신청과 동의에 의한 거, 과소토지일 때 직권에 의한 거, 불용되는 공공시설 부지일 때. 그 다음에 입체완지가 나옵니다. 입체완지는 신청에 의한 거예요. 30일과 60일 사이, 연장 20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채비지가 있고 뭐가 있다? 보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환지 계획에 요게 있다는 걸 암기하시라고요. 일단은. 요게 중요한 거고, 환지 예정지는 요 환지 처분의 효과를 미리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사채 임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과 수익권만 미리 이전해요.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다음에 채비지를 사용도 수익도 뭐까지 가능하다? 처분까지 가능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분까지. 그다음에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이 미리 발생합니다. 예정 효력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과 수익의 정지가 나와요. 이거는 30일 전에 얘기해야 되고요. 장애물 이전 및 재고는 주거용일 땐 적어도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통지하고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채 뭐라고요? 임사장. 그래서 이걸 암기하고 수업을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환지처분. 환지처분의 효과는 우리가 다 됐으면 모든 권리가 이전되죠. 권리가 이전되는데 우리가 계획에 수립한 거는 다음 날. 계획에서 빠진 거는 끝날 때마다 종료할 때 소멸돼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입체완지가 나와요. 입체완지도 언제라고요? 다음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가 나와요. 채비지 보류지도 언제다? 다음 날. 해서 요게 나온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되면은 깔끔하게 뭐를 해줘라? 등기. 등기는 며칠 이내 한다? 14일. 요 사이에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의 차이. 다 교환의 차이가 감가보상금과 그리고 뭐에 대해서 청산금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로 청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해서 돈을 미리 모아놔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도시개발 채권이라 그래서 16번의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의 뭐다 승인을 얻고 발행하고 발행기간은 5년에서 몇 년? 10년 사이로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5, 2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토의 개인이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도시개발법을 배웠는데요. 지금 이 특강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 특강에 이 자료가 꼭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암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기본 강의나 핵심 요약 강의 때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이거는 몰라서는 뭐 수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부가.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요 중요한 거니까 들고 다니면서 요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